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장동호 미래스탁의 박시장입니다. 4월 7일 월요일 지난 주말 마감한 미국 증시 동향과 지난 금요일 우리 증시 급등 특징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욕 3대 지수는 미중 무역 전쟁 격화에 일제히 급락 마감했습니다. 다우는 5.50% 하락, 나스닥은 5.82%, S&P 500도 5.97%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급 상호 관세 충격에 또다시 3대 지수는 폭락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부가 관세 발표로 정책 불확실성과 경기 침체 위험이 커진 탓인데, 게다가 중국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에 대응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34%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무역전쟁 확산 우려에 경기 침체 공포가 더욱 커졌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도 투심을 악화시켰습니다. 파월 의장은 아직 정책 변화를 얘기하기엔 이르다며 매파성 발언을 했습니다. 연준의 시장 대응책을 기대했던 투자자들은 실망성 매물을 쏟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와 S&P 500은 낙폭은 전날보다 더 커지면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이 2020년 6월 이후 최악을 기록을 했습니다. 중국은 이날 오는 11일 기해서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34%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34%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틀 전 국가별 상호 관세를 발표하면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책정한 관세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중국이 잘못 대응했다, 그들은 패닉 상태라며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고 평했습니다. 그는 관세 여파로 흔들린 시장과 관련해서 내 정책들은 결코 달라지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 투자자들에게 부자가 될 기회다, 지금 미국 시장에 투자한다면 어느 때보다도 큰 돈을 벌게 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어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를 내리기에 완벽한 시점이라며 파월 의장에게 정치를 중단하고 금리를 인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파월 의장은 이날 경제전문기자 협의체 SABEW 연례총회에서 트럼프 2기 관세 인상 규모가 예상보다 크다고 지적하면서 관세가 향후 수분기 동안 인플레이션을 높이고 경제 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했습니다. 그는 신규 데이터와 전망 변화, 이용 균형 등을 충분히 지켜본 후에 통화정책 조정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확인을 했고, 연준 풋을 기대했던 시장은 낙담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3월 고용 지표가 시장 기대를 크게 웃돌았지만 투자자들의 시선이 상호 관세로 인해 향후 미국 경제에 초래될 인플레이션과 침체 가능성에 집중되면서 시장 불안을 잠재우는 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날 대형 기술주 그룹 매그니피센트 M7은 급락세를 지속했습니다. 중국 보복 관세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엔비디아는 7.32% 하락 급락 마감했고, 엔비디아는 이 백악관에서 미국의 백악관에서 이 전날 대만에 대한 32% 상호 관세가 반도체 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으나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애플도 7.27%, 테슬라는 10.64% 낙폭이 가장 컸고, 마이크로소프트 MS는 3.58%, 알파벳은 3.46%, 아마존은 4.27%, 메타는 5.09%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도체 지수 또한 전일 또 8% 이상 폭락했던 이 반도체 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날도 7.6% 급락하면서 3,597.66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AMD도 8.57%, 인텔도 11.50%, 마이크론 12.94%, TSMC 6.72%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기차는 중국이 이제 미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34%의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발표에 따라 무역 전쟁이 격화, 세계 경제가 침체돼 빠질 것이라는 우려에 미증시가 일제히 급락하면서 미국 정치도 모두 하락했는데, 또한 테슬라는 3월 중국 판매가 급락했다는 소식에 10.42%큰 폭으로 하락한 239.43달러에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리비아는 2.78%, 루시드는 1.72% 각각 하락했지만 급락하지는 않았습니다. 유럽 증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우려에 4%대 큰 폭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다 4%대 하락 마감 모습이었습니다. 국제 유가는 중국이 미국의 보복 관세 부과에 글로벌 경기 침체 공포 우려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WTI 61.99달러 7.41%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코스피는 2465.42포인트 0.86%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관세 여파에 외국인 1조 7,890억 순매도하고 기관 6,210억을 순매수했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개인과 연기금이 순매수해주면서 버티는 모습이었습니다. 특징주를 살펴보면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장일치 파면 결정이 나오면서 정치 관련 종목들을 움직였는데요. 써니전자는 안철수 관련주로 상한가, 진양화학은 오세훈 관련주로 상한가, 진양산업, 진양폴리도 오세훈 관련주, 그다음 평화홀딩스는 김문수 관련주로서 상한가하는 모습이었고, 또한 대형포장, 평화산업, 한솔홈테크도 김문수 관련주로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태양금속, 대상홀딩스, 체시스는 한동훈 관련주로서 급등하는 모습이었고, 세우글로벌은 홍준표 관련주로서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비스가 급등이 나왔는데요.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만장일치 파면 결정이 이루면서 일비스는 이준석 관련주이면서도 일자리, 취업, 그리고 교육, 온라인 교육 관련주로서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신세계는 백화점, 소매유통 관련주로서 헌법재판소 윤 대통령의 만장일치 파면 결정에 백화점, 소매유통주도 하락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은 687.39포인트 0.57% 기관과 개인이 순매수하면서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징지를 살펴보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만장일치 파면 결정에 정치 테마 종목들이 상승했는데 경남스틸은 홍준표 관련주로서 상한가, 3일 보광산업, 파인테크니스, 홈센터홀딩스는 홍준표 관련주로서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DTCR로는 한동훈 관련주로서 상한가라는 모습이었고, 오파스넷도 한동훈 관련주로서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휴맥스홀딩스는 홍준표 관련주면서 안철수 관련주면서 상한가라는 모습이었고, 안랩은 안철수 관련주로서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상지건설은 이재명 관련주로서 3년상을 가는 모습이었고, AKC, 소프트캠프, 디모와 코나아이, 형지글로벌 또한 이재명 관련주로서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선제는 홍준표, 오세훈, 유승민 관련주로서 상한가하는 모습이었고, 휴맥스는 안철수 관련주로서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세온물산, 벨로프는 김문수 관련 종목 급등하는 모습이었고, 삼보산업은 이준석 관련주, 대신정보통신은 유승민 관련주, 우원개발은 이낙연 관련주로서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유라테크 대주산업은 헌법재판소 윤 대통령 만장일치 파면 결정에 유라테크는 세종시 관련주로 상한가하는 모습이었고, 대주산업 또한 세종시 관련주로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픈롤, 온트트랩, 메가MD, 아이비김영은 일자리 관련주인데요. 오픈롤, 엔티트랩은 상한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꿈비, 에르코스, 아가방 컴퍼니, 제로투세븐, 토박스 코리아는 메디앙스까지는 출산 장려, 엔젤 산업 관련 종목이었습니다. 플랜티스는 정책적 관련주로서 부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이온 컴퍼니는 교육 온라인 관련주로서 반등하는 모습이었고, KNN, TBC는 미디어 방송 관련주로서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유라클은 LG, 엑사원 AI와 협업을 통해 본격적인 수익 구간을 돌입 분석 모멘텀 지수로 나오면서 이 현상을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국 PM은 금속 사출 부품, 자동차 부품 관련주로서 신규 상장한 업체입니다. 세종텔레콤이 감자 변경 사장 첫날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에스코넷은 미국의 관세 영향 제한적 분석 및 실적 회복 기대감에 2차 전지 관련 종목으로서도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동호미래 스탁 전화번호는 166-3797입니다. 하지만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인해 이 번호는 수신 및 착신이 거부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동호 대표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에 보면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시작하는 월요일 모든 분들 성투하시고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